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2025년 11월이면 전 세계인의 시선이 경주로 집중이 됩니다. 경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는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세계 속에 경주를 알리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더불어서 유치 경쟁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시사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준하경 경주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YG 캠퍼스 호텔 관광 경영학 전공 컨벤션 전문가 최정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천영길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을 더해줍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개최 도시로는 경주가 최종 확정됐는데요. 자, 먼저 시장님께 고생하셨고요. 예.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슈이기도 했고요. 이 유치 경쟁 자체가 치열한 레이스였잖아요. 예. 이 경쟁 속에서 확정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개무량했죠. 내심 조금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표 차이로 저희들이 이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3년 전이죠. 2021년 7월에 도청에서 제가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 에이펙의 유치를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마음속으로는 설마 우리 경주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주만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였고 부산, 인천, 제주 이렇게 큰 도시들하고 저희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모자란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의지와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유치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85일 만에 146만 4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 시민들이 25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배가 넘는 시민, 도민, 또 경주를 찾으신 국민들께서 경주 유치에 이렇게 힘을 모아주신 거죠. 이런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열의와 같은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이루지 못할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정말 잘 준비해서 역대 최고의 행사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이 개최주 발표를 또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시민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는데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경주시가 3년 전부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도전장을 내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리고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등의 유치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펙이 개최되는 기간 내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그 홍보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포스트 에이펙까지 고려를 한다면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 컨벤션 개최지로서 도약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꼽는다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전진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건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도 보면 서울 다음에 부산 그리고 인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이 국제 행사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광역 지자체, 이 국제공항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경주라고 하는 중소도시 그렇지만 역사와 전통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이 개최할 정도의 어느 정도 이 국력
그리고 시민들의 시민성이 발달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성과가 됐다. 여기다가 대한민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무엇보다도 신경 쓰는 국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이펙 2025년 의장국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젠다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주 시민들 그리고 경상북도 도민들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와 성공을 함께하는 이 개최 도시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로 아태 경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 푸트라자야에서 채택된 무역과 투자 자유화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 포용적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초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강요회의에서 출범을 하였고요. 1993년 미국 정상회의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현재는 21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입니다. 에이펙 회원국은 세계 인구의 약 40%,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 에이펙 회원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77%, 수입액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에이펙 회원국은 절대적 시장입니다. 에이펙은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장관회의, 그리고 각급 관료회의, 기업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국제회의들이 1년 내내 200회 이상 개최가 되는 행사로 약 2만 명 이상의 규모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듯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그 치열했던 유치 경쟁 속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하기로 한 것은 이미 10년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 어느 도시에서 선정을 할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언제쯤이면 선정할 것 같은데 이야기는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계속 이 시민들과 경주시가 준비를 해왔던 건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부산, 인천, 제주, 경주 이렇게 4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주만 기초자치단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주는 안 된다. 서로 자기들 장점만 부각을 해왔었는데 올해 외교부가 에이펙 개최 도시 유치 신청을 받을 때 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모였지만 신청한 곳은 부산도 빠지고 경주를 포함해서 3곳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달에는 이 도시들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건은 충분한지 현장 실사도 진행을 했고요. 6월 달에 드디어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추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주가 압도적인 표로 득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투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주는 국제공항도 없지 않냐, 인구 규모도 적고 이 경주라고 하는 도시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경주가 지닌 장점, 역사성들이 함께 좀 부각되면서 3년간의 긴 과정 끝에 지난달 6월 27일 선정이 됐습니다. 말씀이 나왔지만 쉽기만 했던 과정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시장님.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시기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중소도시로서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짜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점들이 생각이 나실까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러도 과언할 만큼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죠. 우선 그 회의 시설과 숙박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고요. 또 우리 지방도시다 보니까 공항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경주가 되게 좀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결국은 어떤 것이 과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제 요즘 시대 정신의 화두가 결국 문화와 균형 발전이에요. 포용적 성장. 그래서 에이펙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회의만 뻔뻔하게 할 것 같으면 빌딩숲 높은 그런 대도시 해도 상관없지만은 기왕
20년 만에 큰 행사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 역사를 보여주는 도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요즘 K컬처에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한국 속의 한국 가장 한국적인 우리 경주를 봄으로써 경주 대한민국의 이런 K 한류가 그저 우연이 아니었구나. 대한민국이 저렇게 찬란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것을 저는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 또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기본 방침도 대도시 하는 것보다도 지방도시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25만의 작은 도시지만은 얼마든지 이런 큰 행사 치를 역량도 돼 있고 할 자신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조그마한 지방 도시에도 좀 자신감을 불어일으켜주는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어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더니만 우리 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설득에 좀 공감하는 그 포션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총선전에 사실은 그 결정을 해서 에이펙 사무국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총선 전에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절대 불리할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뭐 13명이나 되고 제주도도 3명이나 되고 우리는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총선 전에 하기보다는 좀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건의를 했는데 마침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꾸로 그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이제 만약에 정치적으로 능력도 안 되는 경주에 줬을 때는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격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경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뭐 설득력 있게 이렇게 이해시킨 것이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이해시키는데 주요한 전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에이펙 정상회의가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꼽자면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가져올 파급 효과잖아요. 그중에서도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20년 전이죠. 2005년 부산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정일 기자. 네, 20년 전 이 부산에서 진행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이 백서를 보면요. 생산 유발 효과가 2,582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2,518명,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062억 원. 근데 뭐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부산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나면서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혔다는 겁니다. 당시 부산의 에이펙 정상회의 때 등록 인원이 2만 명을 넘겼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약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 열리기 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54만 명 정도였는데 정상회의가 열렸던 해에는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무려 4배나 늘어난 거죠. 특히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 입장에서는 에이펙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관광도시로서의 이 브랜드 효과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산의 경우에 당시 수능 날짜까지도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에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경주라는 도시에 또 주목도가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이 시민들이 함께 정상회의가 열렸던 18일에는 임시공휴일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 시민들 25만 명이 함께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까지 이 부산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20년 전 부산에서 세계각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그 한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 머릿속에는 이 부산을 뛰어넘는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에 대한 계획과 목표들이 있을 것도 같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11월이 되면요. 경주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정상 영부인들께서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를 배경으로 해서 신라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 전 세계로 이렇게 방영이 될 텐데 뭐 그것이 주는
임팩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해도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원, 고용 유발 효과가 한 7,0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2배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산업 연관계수에 의한 그런 경제적 효과 예측은 그저 수학일 따름이고요.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이거를 잘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굉장히 달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된 지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낡고 협소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될 것이고 또 경주를 찾는 많은 그 외국 손님들한테 우리 경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도시 환경 개선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주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북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21개국을 하지만은 스폰서 국가가 잡혀 한 25개국 정상들이 올 테고 경제인들, 강요들, 또 NGO, 뭐 미디어, 뭐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관심사가 다양할 거예요.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지만 주변에 산업도시들이 많잖아요. 포항, 울산, 대구, 구미, 또 멀리는 울산, 부산까지 경제발전의 성과를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한 200여 차례 하게 되는데 우리 경주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근 도시에도 좀 나누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경주를 넘어서 동남권 전체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한 단계 국제화 수준이 높아지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주는 여러 가지 역점 사업 중에서 마이스 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을 짚자면은 경제적 효과는 또 다른 비경제적 파급 효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와 조금 접목해서요.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천 기자님께서 부산에서 개최된 관광 효과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맨 먼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경우는 3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휴양 도시인 보고르가 개최 이후에 그 인구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100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정치 도시로 변모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96년에 개최진 필리핀의 수빅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그 지방 도시 수빅이 개최 이후에 필리핀의 상업과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한 그런 사례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다낭 개최의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을 에이펙과 접목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2017년 에이펙 준비부터 시작해서 종료 시점까지 전 세계 대표 매체에 8,000건 이상의 홍보가 될 정도로 전 세계에 다낭이 알려지면서 다낭의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최 전 대비 관광객 수가 320만 명 증가할 정도로 다낭시의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 컨벤션 측면에서도 양질의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리고 행사 개최 이후에 국제 행사가 급증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 컨벤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개최 지역과 국가의 큰 기여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유치에는 시장님 성공을 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이 성과들을 얻어내야 되는 그 준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우리가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점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지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숙박 회의 시설이겠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보문관광단지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다 보니까 다 시설이 낡고 협소해요. 그래서 특히
정상들이 묵을 스위트룸 개수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해서 일반 객실을 스위트룸으로 전환하는 그 작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관계업자들하고 전부 다 불러서 회의도 이렇게 차례하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아시다시피 스위트룸은 비용은 많이 드는데 호텔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회전율이 별로 없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도 협의를 하면서 또 중앙정부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우리 경상북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제 공항 접근성에 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상들은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서 오겠지만은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소위 아세안 6개국 이 정상들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 포항 경주공항을 이용해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포항공항에서 우리 보문단지 이르는 지방도 940호선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확장 개보수를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그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회의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주로 관주도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러본 경험은 극히 부족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또 자원봉사자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역량을 가지고 참여를 해줘야 될 텐데 한 1년 반 동안 이분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을 잘 시켜서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아주 불편함 없이 경주에 머물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대학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령규 기자는 20년 전이었죠. 그때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에도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내년에도 역시 경주에서 취재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거는 경주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기억에 남으려면 뭔가 기억에 남는 선언을 하거나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주 선언, 경주 회의가 계속해서 리바이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제적인 아젠다를 한 가지 외교부와 경주시가 잘 논의를 해서 이거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아젠다 협약을 성공해내면 경주시가 바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뭐 이벤트라던가 사전 이벤트들까지도 이런 외교부랑 좀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이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공항이랑 접근성이랑 이 숙소 문제 이걸 이 정상들은 경주 내 스위트룸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그렇지 않은 여러 회의들이 참여할 때 꼭 이 보문단지 안에 있는 숙박시설이 아니더라도 경주 보문단지 바깥의 외곽이나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 대구나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게 에이펙이 경주만 관심 가질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함께 관심 가지면 다 같이 좀 이득을 보는구나 하는 부분을 다른 주변 도시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우리 시장님께서 잘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의 효과가 행사의 효과가 우리 경주만 머물지 않고 인근 도시로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자치단체 등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님 이제 정상회의까지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아마 시민분들은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진행 과정이 궁금할 거거든요. 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당장 이제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게 매우 시급한 과제죠. 당장 우리가 이 준비 지원단이라는 형식으로 일종 조직위원회입니다. 지금 구성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20명 규모로 1차적으로 발족을 했고요. 9월 중으로 중앙에서 50명 내려오고 지방에서 50명에서 100명 규모의 준비 지원단 조직이 발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작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산들을 전부 다 골라내고 오늘 이번 주 중으로 전 실각구자 간부들이 각 부처를 가서 추가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뭐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관계 요로를 쫓아다니면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에이펙이 좀 문화 에이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될 텐데 지난주 일요일 날 골드버그 미국 대사께서 오셔서 저하고 경주 박물관을 갔는데 양반이 그 경관을 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겠다고 뭐냐 만찬장하고 문화공연장을 박물관 남쪽에 스카타 다보타 모형이 크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유리 한옥으로 지어서 거기서 하면 참 좋겠다. 남산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만찬과 더불어서 국악공연 같은 거 공연을 보면 문화 올림픽 문화 행사로서의 품격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그리고 관심을 표명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갔어요. 좀 굉장히 좋은 생각을 여기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야말로 품격 있는 그런 문화 에이펙으로서 우리가 행사를 좀 멋지게 다른 역대 행사하고는 다른 차원의 어떤 특성을 지닌 그런 행사를 한번 치러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덧붙여서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시는 점들이 있다면 두 분 어떻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들어볼까요? 저희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를 포함한 지역 대학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와 협업해서 경주 시민 대상 에이펙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대학생들이 에이펙 관련해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뒷받침도 되지만 이런 그 글로벌 교육의 장인 에이펙의 글로벌 시민으로서 또 이 이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포용적인가, 얼마나 더 문화교류가 활발한 곳인가. 이 경주는 이미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하거나 그리고 경주시가 포용적인 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에이펙의 정신, 앞으로 더 나아가면 이민청 유치에까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정상의 유치 도시로 확정됐으니까 이제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러 다니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님 말씀 중에서 시민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이 시간들을 시민들과 함께 채우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남기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잘 치러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 이제 이게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준비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되겠죠. 우리 시민들 보고 막연하게 친절해라, 청결해라,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임무 부여랄까요? 역할 분배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내년 11월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더욱더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